아유 근데 참 매너가 좋으시네요. 방해 안 하시려고 그냥 사뿐사뿐 네. 진짜로 몇 신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홍보하면서 느꼈던 게 참 인간적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 촬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촬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충무로 배우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계속 꿈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있거든요. 그 정말 이 갓쓴 저승사자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꿈을 꿔요. 그 저승사자가 계속 나와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선배님의 얼굴이야. 내가부터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저는 그 사람 존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선배님을 볼 때마다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기억이, 지금도 좀 무서운 그게 있어요. 눈이 이상하잖아요. 저기 저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그 킬리언 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상한 눈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경수야.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관이 구관이 아니 이 관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 감독님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염라대왕 옷을 입고 원래 진짜로 실물로 놀래키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입니다. 예, 오늘 그 GV 참석자 명단 잘 아시죠? 예, 이거는 이제 보면 두 개 더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차차 들어오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게스트분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그 메인 게스트는 천만 영화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파묘의 장지현 감독을 모셨는데 너무 끝에 계셔서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예정에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는 바로 최원빈, 유경수 두 배우분이고요. 사실 무대 인사 끝나고 퇴근하시다가 구관이 검사에게 잡혀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계신 황병국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수진 역의 최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신 차려보니 여기 앉아있네요. 저는 조훈 역할의 유경수입니다. 네, 우상재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관이 역의 유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온 장지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퇴근하다가 이제 붙들리신 그 최원빈 그리고 류경수 배우 두 분 소감 어떠신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예정도 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저는 재밌게 임할 생각입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신 유해진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장지현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지현 감독님 사실 오늘 이제 그 바로 옆에 계신 그 유해진 배우와는 그 저는 이제 파묘를 또 같이 하신 인연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장지현 감독님께서 이 영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첫인상 먼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 영화랑은 조금 인연이 좀 많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 황병욱 감독님이 제 사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오야지라 그러죠. 예, 제 사수고 감독님이랑 특수본이라는 영화 때 제가 연출부였고 감독님한테 처음 제가 영화를 입문할 때 제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시면 저한테 보여주고 서로 많이 싸우고 그리고 몇 달씩 안 보고 뭐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시나리오 때부터 제가 막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보고 그래서 되게 그 시사회 때 볼 때 되게 제 영화를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되게 관객들 반응을 살피면서 그래서 되게 너무 약간 즐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시사회 끝나고 감독님 만나서 둘이 한참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옆에 계신 그 유해진 배우는 바로 그 파묘에서 그 장의사 그 연근 역할로 출연하셨는데 사실 그 파묘랑 비교하면 너무 다른 또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유해진 배우 연기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와, 근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제가 편집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차 편집본을 보고 영화 편집본을 보고 왜 유해진 선배 저는 그 구간이 역할이 제일 아쉬웠어요. 왜 연기를 저렇게 한 듯 안 한 듯 하셨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업이 다 끝나고 개봉하니까 이 구간이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영화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걸 이 현상을 경험을 해서 역시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이 영화를 굉장히 바닥에 붙여주는 그런 실제 저런 사람이 정말 있을 것 같은 해서 정말 궁금하긴 했어요. 대충 했는데 얻어 걸리신 건지 다 큰 그림이 있으셨 건지 당연히 후자겠죠. 예,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한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랑. 예. 혹시 그 유해진 배우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얻어 걸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그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 다 여러 가지일 텐데 보통은 되게 극적으로 많이 하죠. 오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요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되게 요란하죠. 그 주제, 그 사건들도 그렇고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도 너무 컬러풀하고, 예. 근데 그래서 조금 누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배우들이 충분히 이 영화가 이제 되게 다이나믹하고 좀 되게 볼 것들이 많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마저 막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힘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제가 첫 촬영에 찍은 그 부분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욕을 참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 씨발 거. 네,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봉 전에도 제 PD한테 얘기해가지고 XXS를 잘랐냐 안 잘랐냐 그걸 꼭 확인했었어요. 혹시 그거를 잘랐다 그러면 제가 진짜 되게 서운할 것 같아갖고 왜냐면은 그 정도만 힘을 줘도 그 부분은 좀 힘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되게 힘주고 싶고 그런 거는 크게는 없었었죠. 예. 사실 그 황병국 감독님께서는 이제 예전에 그 김성수 감독님의 무사라는 작품에서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 그 유해진 배우를 만나셨었잖아요. 네. 이번 작품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는 참 우리 젊은 날이었죠. 우리 그때 그죠? 네.
2000년에 무사란 영화를 촬영할 때 저는 이제 조 감독이었고 이제 유해진 배우는 그때 역할이 뭐였더라? 그 뭐였죠? 도충이요. 아, 도충 맞아. 도충 역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해진 배우도 이제 극단 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날서 있었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죠. 네, 되게 날서 있고 연기에 대한 그 열정이 되게 날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이 지난 그 글쎄 만났을 때는 그 날섰다기보다는 되게 여유롭고 예, 그래서 되게 작업하는데 되게 편하게 작업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아유 근데 참 매너가 좋으시네요. 방해 안 하시려고 그냥 사뿐사뿐 예. 차 시간 때문에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그냥 사뿐사뿐 그 저도 아까 유해진 배우께서 말씀하셨지만 옆에 계시는 박혜준 배우나 강하늘 배우가 기본적으로 저 영화가 좀 저 리듬감 있고 좀 쾌활한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보통 리얼리즘 영화에 비해서 한 반 톤 정도를 올려놨거든요. 올려가지고 그 연기 톤을 올려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해진 배우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낮춰놔가지고 딱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주신 거죠. 반톤 올라가 있는 연기 톤들을 그 톤들과 그 유해진 배우께서 연기를 하시게 되면 반톤이 낮아지니까 진짜 같이 보이게 한 거죠. 반톤 올라간 거를. 그래서 너무 그 야당하면서 유해진 배우 때문에 되게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톤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이번 작품에서 톤이 조금 많이 올라가 계신 분이 또 좋은 류경수 배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류경수 배우분도 그렇고 최원민 배우분도 사실 이 작품에서 아까 그 장지영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걸 너무 잘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배우분이 이번에 감독님하고 캐릭터를 좀 어떻게 잡고 좀 시작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수진이는 좀 외부의 자극을 되게 쉽게 받고 그거를 받고 표현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 예민함, 날카로움 그거랑 또 수진이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 그 피폐한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의 그 간극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많이 대화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저는 좀 제 자신이 좀 평범한 걸 좀 평범하다는 거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좀 이상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범한 악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한 게 이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기본적인 그 마인드셋 자체를 촬영할 때 눈치를 보는 순간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를 시도할 때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선배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런 눈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이번엔 눈치를 보면 진짜 끝장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무슨 뭐 대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눈치 안 보고 그냥 질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유해진 배우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배우 왠지 그 이번 작품에서 두 선배님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좋은 그 좋은 하고 그래도 붙는 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눈치 안 보고 했다라고 했는데 저번에는 그 앞뒤 계산 안 하고 그 애처럼 하고 싶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찍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되게 색다르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되게 그 요번에 잘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역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평범하게 하지는 않는구나를 늘 느꼈었거든요. 쟤는 좀 보는 눈이 좀 다르네, 표현이 좀 다르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역할 자체가 그 평범한 역할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그 류경수라는 배우가 좀 다른 걸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오상재와 수진의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두 사람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뭐랄까 되게 동지적인 관계 같기도 하고 되게 또 가까워지기도 힘든 사이 같기도 한데 저는 이 그 거리감 같은 것들을 이 두 배우분이 좀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을까 좀 되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혜준 배우님. 일단은 오상재랑 강수랑 수진이랑 이렇게 세 명이 사실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또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수진이한테는 유일하게 믿을 사람. 근데 이게 뭐 그냥 믿음직해서 이런 것보다는 수진이는 주변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등장한 게 오상재였고, 네, 그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상재는요. 그럼 이제 그 유해진, 박해준 두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거의 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 케미를 보여주시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현장에서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별로 마주치는 게 없었어요. 사실 홍보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홍보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작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몰랐던 혜준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그 친근감이 생겨. 그러니까 촬영 때는 뭐 진짜로 몇 씬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홍보하면서 느꼈던 게 참 인간적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건데요. 아니 좋게 따르게 표현하면요, 사람이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홍보인데 거기서도 알고 봤더니 참 온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인간적인 면이. 그래서 되게 빈 곳도 있으면서 저는 사실 그래서 다음 작품 어느 작품이든지 같이 하면은 참 재밌게 작품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촬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촬영 외 시간에도 되게 마음이 서로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이제 같이 작업은 한 3회차 뭐 이런 정도밖에 못 해봐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영화 끝나고도 같이 홍보하러 가는 그날 전화를 처음 드렸을 정도로 정말 죄송하게도 그렇게 했는데 같이 홍보하면서 사실은 점점 혜진 선배님한테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혜진 알이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은 배우고 또 앞으로도 꼭 이 작업으로서의 선배님의 작업 방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작품 자체는 처음 하셨다고는 해도 워낙 두 분이 각각 극단 목화랑 차이모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유해진 배우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 좀 미리 좀 알지 않으셨던가요? 예, 저는 제가 작품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선배님을 쭉 보고 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타짜 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올빼미 달짝지근에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점점 이런 말 제가 이렇게 하면 점점 진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저 야당에서 사실은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보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랬거든요. 이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연기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넘치지도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딱 마시기 좋은 소주잔에 따라놓은 딱 마시기 좋게 소주잔에 따라놓은 그 술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폭탄주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정말 놀랐을 정도로 이 야당에서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좀 더 좋기도 하고 캐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역시 장재현 감독님께서도 박혜준 배우 연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박혜준 선배님 이 캐스팅이 제일 먼저 됐다는 걸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좋아하셨던 감독님이 김성수 감독님이랑 황병호 감독님이 서울의 봄을 하면서 박혜준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술만 만나기만 하면 박혜준 선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충무로 배우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계속 꿈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있거든요. 정말 이 갓쓴 저승사자 있잖아요. 지금 파묘에 나오는 저는 진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꿈을 꿔요. 그 저승사자가 계속 나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선배님의 얼굴이야. 내가부터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저는 그 사람 존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선배님을 볼 때마다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기억이 지금도 좀 무서운 그게 있어요. 예. 예. 진짜 선배님 얼굴이랑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그 저승사자가 계속. 아무튼 그래서 감독님이랑 김성수 감독님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저야 항상 탐나는 침을 흘리는 배우신 분이시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난다는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배우에 대한 연기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꿈 얘기를 저승사자로 네, 그럼 이제 유경수 배우분과 최원빈 배우분에 대해서 사실 황병국 감독님께서는 뭔가 이번 작품을 촬영할 때도 되게 좀 놀라는 지점도 있었겠지만
뭔가 좀 편집본을 보고 뭔가 영화 공개되기 전에 아, 이 야당이라는 작품이 나오면 이 두 배우를 모두가 발견하겠구나라는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좀 알려진 뭐 주연 배우는 어쩔 수 없지만 조단혁 배우는 가능하면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보석같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찾는 게 사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아마 카타르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호민 배우도 그렇고 유경수 배우는 또 그렇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너무 최호민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순발력도 좋고 그 다음에 몰입도도 좋고 너무 좋은 배우죠. 최원빈 배우는. 예, 제가 캐스팅했을 때가 23살이었지만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런 그 현장에서 제가 디렉션한 걸 너무나 빨리 잘 빨아들여가지고 연기로 자기 연기로 바꾸는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류경수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류경수 배우한테 캐스팅 됐을 때 한 2마디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냐면 절대 유해진 배우한테 지면 안 된다. 네. 절대 유해진 배우한테 지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유해진 배우가 첫 촬영이 유경수 배우랑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로 유경수 배우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예. 절대 치면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정말 캐스팅 잘했구나. 그리고 늘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니크한 연기들을 해줬어요. 예. 그거는 다 유경수 배우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방 이제 유해진 배우에게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당사자는 좀 어떠셨나요? 네. 언감생심 대배우님과 하는데 어떻게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긴장 너무 많이 했는데 티 안 내려고 좀 혼자 그냥 속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어쩌라고 내가 짱이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안 쫄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짱이야를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마주하면 또 긴장되니까 계속 그 마인드를 좀 다잡으려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선배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디어적인 거나 의외성이라든지 유연함, 뭔가 선배님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해보면 뭔가 좀 새로운 시야가 좀 펼쳐지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네. 유해진 배우는 혹시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근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랬었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뭐 송강호 선배나 뭐 아니면 안성기 선생님이나 뭐 같이 이렇게 탁 붙게 되면은 정말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준비했던 것도 막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럼 되게 끝나고 나서 되게 후회할 때도 되게 많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뭐 그럴 때 그래 어쩌라고 씨.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번 찍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있어요. 예. 저도 그래서 막 선배님 앞에 그냥 불아르게 되고 그래 뭐 에이, 모르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어떤 그 연기에 있어서 어떤 목표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는 그 최원빈 배우분에게 좀 궁금한 게, 저는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너무 제가 연기를 잘 봤는데 그 작품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한석규 선배에게 뭔가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좀 강렬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 주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한석규 선배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 맞아요. 진짜? 근데 네. 아 진짜? 너가 선배님을 갖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너의 손바닥 안에 선배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게 그 얘기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되진 절대 않고요. 근데 맞아요.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뭐 밀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약간 조금 부끄러운 게, 오히려 선배님께서 리드해 주셔서 그게 나와진 거였거든요. 너무 그 분위기를, 그 공기를 바꿔놔 주셔서 저도 좀 따라가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상대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즐비한 그 남자 선배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상으로 되게 좀 작품 안에서 연기하시면서 조금 되게 좀 더 힘들거나 좀 말하자면 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항상 좀 감독님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구석에 좀 가서 있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근데 선배님들께서 같이 붙을 때마다 얘기를 저랑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어요.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특히 유해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이랑 붙는 씬이 한 씬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경수 선배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 게, 저는 같이 붙지 않는데도 모니터에서 뵈면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근데도 막 너는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니?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봐 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정에도 없이 이제 두 배우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 그래서 되게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두 배우분은 요즘 이 충무로에서 이른바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 두 분이어서, 사실 장지현 감독님께서도 이 야당에서 최원빈과 유경수 두 배우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꿈에서 저는 유경수 배우분을 조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눈이에요. 눈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그 킬리언 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상한 눈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경수야. 그게 좀 이게 눈꺼풀도 긴데 어떨 때는 약간 꺼벙하면서 어쩔 땐 싸가지 없고 약간 이런 눈빛이 있어요. 그게 참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엄수진 역할을 하신 최원빈 배우님은 이번에 저는 그 야당에서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때부터 이 배우 누구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감독님이 오디션 영상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거 보고 진짜 좀 부러웠죠. 예. 부러웠죠. 그럼 정말 수많은 배우분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최원빈 배우를 픽하신 어떤 결정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르게 연기하더라고요. 다르게. 예. 연기라는 게 뭐가 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냥 다르게 연기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눈빛도 좋았고, 네, 그래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장재환 감독님께서 그 박혜정 배우의 눈은 이제 저승사자의 눈을 잡고 이제 유해진 배우의 눈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선배님은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파묘에서도 하여튼 뭐 파묘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선배님이 그 이 영화를 파묘 찍고 있을 때 이거 이제 선배님이 막 저한테 이 시나리오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같은 편이니까 제가 그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제가 캐스팅 디렉터. 약간 그렇게 막 그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저는 유해진 선배님은 그냥 참 힘을 안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충 하실 때 저렇게 잘하실까? 정말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네. 그건 절대 지금 장 감독님 파묘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이제 현장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감독이 앉아 있고 뒤쪽에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제 앉게 이렇게 의자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유해진 배우는 단 한 번도 의자 앉은 적이 없어요. 예. 계속 그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날 촬영할 거를 마치 소가 이렇게 계속 찢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하시는 거 혼자 계속. 그래서 정말 진짜 같이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대사가 나오도록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단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멀리서 보면 동네 미친 사람처럼 맞아. 계속 돌아다녀요. 네, 맞아요. 정말 그거가 그래요. 네. 머리에서 생각해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대사같이 느껴지거든요. 대사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1차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배님 진짜 놀라우신 게 뭐냐면 선배님이 이렇게 컷하고 이제 세팅을 바꿔요. 그럼 선배님이 또 돌아다니시면서 대사를 어디선가 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야 이제 선배님 찾아와야 되는데 하면 딱 와 있어. 그 타이밍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영화를 많이 찍으셔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금 세팅 됐겠구나 하면 현장에 딱 와 계시는 그런 희한한 마법이 좀 있어요. 사실 저는 뭐 비평가로서 그렇지만 되게 좀 궁금한 지점인데 혹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오랜 습관이에요. 그 예전 때부터 뭐 연극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저 배우가 저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안 느끼게 참 저 사람은 알로 먹는구나 어쩜 저렇게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목표일 때가 많거든요. 이제 뭐 예전에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도 저의 목표는 어느 변호사가 봤을 때 저 유해진 씨 저 김 변호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됐으면 이제 뭐 늘 이제 어떤 배역이든지 저 사람 충분히 있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올빼미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늘 저는 왕이라고 해서 막 특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참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대중이 봤을 때 저럴 수 있지 의 보편성과 참 유니크한 애를 전 찾는 게 저의 그 목표거든요. 어느 작품이든지.
이제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다 이렇게 입을 주저리 하면 꼭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왜냐면 그리고 또 촬영장이라는 데는 제가 집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진짜 찍어야 되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약간 운명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좀 되게 좀 집중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 그리고 또 현장이라는 게 자기가 대본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대본에서는 이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뭐 으리으리하고에 거기에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들,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게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되게 싫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예. 밥값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정말 뭐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객석에 이제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 박혜준 배우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 비속어나 욕을 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자꾸 어머 관식이가 욕을 하다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신기한 면이 있었는데, 배우님은 하면서 어색한 부분이 많았는지 아니면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 부분이 더 많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진짜 억수로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해에 관식이랑 오상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박보검 씨가 찍는 동안에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야당의 오상재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이렇게 한없이 있다가 여기 오면 약간 막 이렇게 약간 흥분되는 스트레스를 영화 보시는 분이 풀어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이 현장에서 푸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형사를 하면서 되게 사실은 즐거웠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찍으면서.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5번째 줄, 핑크색 옷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유해진 배우님을 좋아하셔서 항상 영화 개봉하면 보러 오고 있는데 이번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유해진 배우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환각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그 부장검사가 마약을 했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약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영화 초반부에 바퀴벌레 엄청 많이 기어다니는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그 부장검사가 언제부터 마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으신지, 영화 초반부에 나온 그 장면부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감독님 옆에서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마지막 장면에 유해진 배우한테 들어갔던 그 바퀴벌레는 진짜입니다. 그거는 환각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검찰이라는 그 검사를 이 바퀴벌레로 메타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러셨군요. 자신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지금 깨달았네요. 네. 저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소의 난파라는 유해진 배우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 액자 있잖아요. 그 액자가 소의 난파라는 글인데, 소의 난파가 둥지 안에 둥지가 부서지면 그 안에 있는 알도 깨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망가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그 뜻이에요. 예. 물론 액션이나 이런 것들도 볼거리들은 있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 말은, 메시지는 그 뜻이에요. 과연 우리 둥지를,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있는 둥지를 누가 부수려고 하는지, 누가 부셨는지를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지영 감독님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이 시간이 되게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지영 감독님부터 그래도 마지막 소감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족들이랑 같이 두 번째로 영화를 보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사이다 같은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꽤 엔터테이닝하고, 마지막에 저는 진짜 폭소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영화여서 좀 요즘 많이 답답했던, 좀 사회가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그거를 좀 반영하는 것처럼 좀 많이 시원하고 그런 영화여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실 저는 이렇게 GV를 지금까지 한 번 해봤나 두 번 해봤나 그래요. 막 그렇게 좀 어려워해요, 이런 자리를.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조금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구관이 아니 이 관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관이에요. 여기가 용산 CGV의 여기가. 그래서 여기 무대 인사 들어올 때 여기가 늘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극장이라고. 근데 어째 들어올 때 여기서 하는지 몰랐거든요. 딱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참 다행히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화인 것 같아서 또 저도 또 흥이 나고 그렇습니다. 연휴 동안에 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GV에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GV 하면서 감독님 얘기도 듣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선배님 사실은 제가 관객분들 같이 제가 GV를 참 잘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의 어떻게 작업하시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못 봤지만 이렇게 말로 듣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저도 많이 너무 좋았고, 야당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갈 때 오늘 헤어지면서 장 감독님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염라대왕 옷을 입고 원래 진짜로 실물로 놀래키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데 한번 주소를 알면 제가 저한테 살짝 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밌는 얘기도 듣고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 같은 이런 멋진 배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선배님께서 너무 유연하시고 그리고 되게 현장을 또 즐겁게 만들어 주시고 되게 좀 어른 같은 면모들을 제가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원빈 씨도 저보다 나이 어리지만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야당을 좀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행복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독님들과 선배님들과 GV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뜻밖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듣는 선배님들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 배울 점이 많았고 저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하고 이제 홍보를 돌면서 더 좋은 사람이자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해주시는 선배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이 시간도 너무 귀했고 그리고 저희 영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의 기술적이나 아니면 영화의 미학적 성취보다는 우리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대 정신을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야당에도 제가 하고 있는 그 우리 시대 정신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밤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야당 일단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연휴 기간 중에 한 번 더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봉 이후 계속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셔서 더 많은 입소문 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